이렇게 만들어준 오버라이딩 파일은 상단으로 올리셨을 때 반드시 커스텀 파일 아래로 존재해야 된다는 점, 위로 존재하면 안 돼요. 꼭 아래로 존재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개발자가 오버라이딩한 스타일이 테마 파일의 스타일보다 우선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jQuery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지션 유틸리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한 파일은 RGO1이라고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방금 말씀드린 포지션 유틸리티라는 것은 CSS의 포지션 렐러티브나 앱솔루트 그리고 탑 값과 레프트 값 등의 그런 CSS 속성값 없이 독자적으로 jQuery 내부에서 작동되는 매우 강력한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고 풍부한 요소와 상호작용을 해서 상대적인 위치를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상대적인 위치를 통해서 이동 또는 여러 가지 효과들을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포지션 유틸리티는요, 포지션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설정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한 옵션에는 제가 현재 붙여넣은 이런 각각의 옵션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께서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각의 특정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 넣어준 각각의 옵션 값을 가지고요. 특정한 요소를 기준 삼아서 요소를 이동시켜 줄 수가 있는데요. 상대적으로요. 이제부터 그에 대한 실습을 차근차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진행하려면 먼저 이 바디 내부에 실습을 진행할 태그부터 붙여 넣어줘야겠죠? 자, 현재 저는 이렇게 두 개의 div를 바디 내부에 붙여 넣어준 상태입니다. 이렇게 붙여 넣어준 두 개의 div 태그의 클래스명은요. 각각 RGO1과 RGO2로 지정을 해줬고요. 각각의 태그들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해 좀 더 여러분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div 내부에는 이동 기준이 될 요소, 이동될 요소라고 출력이 되도록 지정을 해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스타일 값을 줘볼 건데요. 제가 한 번에 이 사항들을 붙여 넣어줬습니다. 이동 기준이 될 요소라고 되어 있는 이 RGO1에 대한 클래스는요. 각각 위드와 하이트 값을 200픽셀만큼 그리고 보더는 검정색 실선으로 표시가 되게 지정을 해둔 상태고요. 직접적으로 이동될 요소인 이 RGO2에 대해서는 각각의 높이와 넓이 값을 100픽셀만큼 지정을 해줬고 보더의 색상으로는 FF0000, 즉 레드 값으로 지정을 해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포지션 값을 주지 않은 이 본연의 문서 상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출력이 되느냐 확인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정사각형 박스가 두 개가 출력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동 기준이 될 요소라고 적혀 있는 큰 네모 박스는요. 우리가 이전에 RGO1이라고 지정해준 부분이고요. 그 아래 이동될 요소라고 적혀 있는 작은 네모 박스는 우리가 이전에 RGO2라는 클래스로 지정을 해준 div 박스입니다. 대충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 보셨고요. 자, 이제부터 이 각각의 두 개의 요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포지션 유틸리티를 사용해서 어떻게 위치가 변화되고 어떻게 기준점이 적용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에디트 내부로 돌아오셔서 가장 먼저 포지션 유틸리티를 사용해 줄 준비를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우리는 현재 이 이동될 요소라고 적혀 있는 작은 네모 박스, 즉 RGO2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동을 시켜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크립트 내부에 와서요. 이렇게 붙여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선택자로서 RGO2라고 지정을 해 두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 작은 박스, RGO2라는 박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동을 시켜줄 거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서도 선택자 RGO2를 불러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포지션 유틸리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줌으로써 포지션 유틸리티를 사용할 모든 준비는 끝마쳤네요. 여기까지 진행된 사항 새로 고침해 보시면 우선은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을 겁니다. 이 포지션 내부에 여러 가지 해당 옵션을 적용을 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이동되는 거 아마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포지션 내부 괄호에 중괄호를 열어주시고 옵션 값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제가 현재 붙여넣어 준 것처럼 이러한 형식으로 옵션 값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먼저 저는 오브라는 환경 설정 값을 불러줬고요. 이 환경 설정 값을 불러줬으면 그 다음 이렇게 땡땡 사용해 주시고 그 내부 변수 값으로서 이렇게 양옆으로 인용 보호를 붙여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사용한 옵션 값은 바로 오브입니다. 아래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준이 되는 요소를 지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 RGO2에 대한 이동을 해줄 때 기준이 되는 요소가 바로 이 커다란 RGO1 네모박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최소한의 옵션 값만 지정해둔 상태인데요. 이렇게 오브 옵션 하나만 사용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새로 고침 해주셨을 때 이렇게 이동될 요소라는 RGO 이 요소가 이동 기준이 될 요소 한가운데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브 옵션 단 하나만 사용함으로써도 지정한 요소의 한가운데에 위치시킬 수 있어서 대단히 유용한 속성, 옵션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포지션 내부의 오브 속성 말고도 다른 속성 옵션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포지션 내부의 여러 속성을 복수로 지정할 때는 미리 지정해둔 옵션 뒤에 이렇게 콤마를 사용해 주신 다음 이렇게 각각의 속성들을 지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방금 my라는 옵션과 at이라는 옵션을 두 개 지정을 해줬는데요. my라는 옵션은 아래에서 보시다시피 옮기려는 요소의 기준 위치를 지정한다고 나와 있고요. at은 기준이 되는 요소의 기준 위치를 지정한다고 현재 이 부분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개 다 left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셨을 때 my라는 옵션으로 인해서 이동될 요소의 기준점이 left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at이라는 옵션으로 인해서 이동 기준이 될 요소의 기준점도 바로 left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두 개 다 기준점이 이 왼쪽 변과 이 왼쪽 변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어떤 형식으로 출력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이런 형식으로 이 왼쪽으로 딱 붙었죠? 이런 형식으로 출력이 돼요. 그러면 반대로 이 부분이 left 값이 아니라 right 값일 때에는 어떻게 출력이 되느냐? 새로 고침하면 이 반대로 가서 붙는 게 정상적인 출력 화면이겠죠? 그렇다면 이 my와 add 옵션 내부에 두 가지 값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사용된 이 첫 번째 단어인 right 값은요. 가로축을 기준으로 한 위치 값을 나타내고요. 두 번째 단어인 이 바텀 부분의 단어는요. 세로 축을 기준으로 한 위치 값을 나타냅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짐작하셨듯이 이 가로축의 위치 속성으로는요. 각각 left, right, 그리고 center 이 세 가지 값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두 번째 값으로 사용된 이 자리에서는 탑 값과 바텀, 그리고 센터 값 세 가지 값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문자를 조합하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위치 이동 값을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각각 라이트 바텀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 어떻게 출력되는지 확인을 해보자면 새로 고침하셨을 때 이동될 요소의 라이트 바텀 값 그리고 이동 기준이 될 요소의 라이트 바텀 값이 이렇게 겹쳐져서 출력이 되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서 바텀 값이 아닌 탑 값으로 지정을 해줬다면 새로 고침 눌렀을 때 이렇게 탑으로 해서 딱 붙고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로 지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탑과 바텀, 센터, 그리고 라이트, 레프트, 센터 각각의 값을 변경해 보시면서요. 직접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보시면서 실습을 해보시는 게 아마 훨씬 습득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이 my 옵션과 add 옵션을 이러한 값으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my 값은 옮기려는 요소의 기준 위치, 그리고 add 값은 기준이 되는 요소의 기준 위치를 지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모순점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이동될 요소에 대한 기준점이 이 오른쪽 변이고 이동 기준이 될 요소의 기준점이 바로 이 왼쪽 변이라면 이 이동될 요소는 이동 기준이 될 요소의 왼쪽 바깥으로 붙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요. 지금 이 왼쪽 바깥으로는 이 이동될 요소가 이쪽으로 이동할 만큼의 공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과연 어떻게 출력이 되고 있을까요? 세로 고침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 고침을 한 순간 왼쪽으로 이동되어야 할 RGO2라는 요소가 이 오른쪽으로 붙어버린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 이유는 바로 포지션 유틸리티 내부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바로 충돌 회피라는 것인데요. 포지션 유틸리티 내부에서는요. 이 포지션 값을 사용해서 위치를 지정한 그런 요소가 화면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것에 대해서 감지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감지가 되게 되면 이 충돌한 요소를 이렇게 반사적으로 뒤집어서 기준이 되는 요소의 반대편으로 이동시키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현상을 충돌 회피 현상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대로 예를 들자면요. 실제로 이 이동된 요소는 이쪽 왼쪽으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브라우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으로 이 요소가 들어갈 만큼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지정해준 설정 위치를 뒤집어서 이 반대편인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킨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런 충돌 회피 부분에 대해서도 옵션 설정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
콜리전이라는 옵션인데요. 이 콜리전에 대한 기본 값은 현재 보시는 대로 이 플립 값입니다. 플립은 해석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흔히 뒤집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플립이라는 값이 기본 값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렇게 반대쪽으로 뒤집어진 형상으로 출력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플립 값이 아닌 넌 값으로 한번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세로 고침 한 순간 이렇게 브라우저가 옆에 잘리던 말던 신경 쓰지 않고 위치 값이 변경된 것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넌 값 대신 새로운 값을 사용해 주실 수 있는데요. 바로 fit이라는 속성 값입니다. fit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딱 맞게, 알맞게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fit으로 지정한 사항 세로 고침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애매한 형태로 출력이 되는 것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실습했던 넌 값과 플립 값의 중간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fit 값 같은 경우는요. 설정 내용을 최대한으로 따르되 이 화면 내에서 표시할 수 있는 만큼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콜리전 값까지 모두 실습을 해봤고요. 그 다음 오프셋 값은 내가 원하는 픽셀만큼 이동을 시킬 수 있는 옵션 값입니다. 실습을 위해서 이렇게 지정해준 부분은 삭제시켜주고요. 이 my 옵션 값을 left 값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본래의 상태로 정상적인 모습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지정해준 부분에 저는 이렇게 오프셋 값을 10, 10이라고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값을 먼저 확인해 보자면 이러한 출력 결과물이었는데 세로 고침을 한 순간 이렇게 이동이 조금 됐죠? 가로 10픽셀, 세로 10픽셀만큼 이동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지정해준 이 첫 번째 10은 가로축에 대한 이동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문자열은 세로축에 대한 이동 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을 10이 아닌 50으로 지정을 해주고 변화값을 확인해 보자면 이렇게 세로 고침을 한 순간 요소가 가로축으로 50만큼 이동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에서 한 자리만 지정을 해주신다면 가로, 세로가 모두 이 50이라는 픽셀이 적용이 된다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세로 고침하셨을 때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jQuery UI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요. jQuery UI 라이브러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CSS 프레임워크의 사용, 그리고 테마의 변경,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포지션 유틸리티를 사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UI 라이브러리 내부에 있는 개별 컴포넌트들, 즉 각각의 개별 UI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바로 그 첫 번째가 지금부터 실습을 진행해 보실 탭 위젯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탭 위젯의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다뤄볼 건데요. 탭 위젯은 탭 상단에 있는 여러 개의 메뉴 버튼 중 하나를 클릭하면 그 클릭된 버튼과 연결된 하단 콘텐츠 영역이 출력이 되는 그런 형태를 가진 UI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jQuery 강의에서도 이러한 탭 위젯에 대해 그 기능을 설명하고 만드는 법을 같이 실습을 해본 내용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jQuery UI 강의인 만큼 더욱 쉽고 빠르게 탭 위젯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는요. 바로 이 위에 세 줄이 되겠는데요. 우선은 이전 강의에서 지겹게 보셨을 법한 이 커스텀 CSS 파일을 링크해서 불러오고 있죠. 이렇게 불러옴으로써 따로 CSS 코딩을 해주지 않아도 테마에 맞춰서 디자인이 적용되게 해줄 수가 있고요. 바로 이 부분, 전체적인 jQuery 라이브러리를 불러옴으로써 jQuery 코드를 사용해 줄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 부분에서 jQuery UI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탭 위젯을 만들기 위한 세 가지 필수적인 파일을 링크해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두 따라오셨다면 다음 이 바디 내부에 탭 위젯을 구성하는 태그들을 나열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현재 이만큼 제가 붙여준 사항입니다. 우선 전체 HTML 구조를 살펴보시면 모든 요소를 감싸고 있는 div 태그, 그리고 그 아래로 ul과 li, a 태그들이 각각 존재하고요. 또 그 아래 div 태그가 두 개 존재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이렇게 지정해 준 것이 탭 위젯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탭 버튼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이 HTML 문서의 구조는 어떠한 하나의 규범처럼 정해져 있기 때문에 탭 위젯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려면 여기에 필요한 각각의 이런 div, ul, li, a 등과 같은 내부 태그 요소들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이전 jQuery 강의를 듣고 오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jQuery 강의에서
플러그인을 강의했었습니다. 그런 플러그인 중에서 테이블 솔터 플러그인을 학습하실 때에도 그 플러그인을 구동하기 위해서 꼭 테이블 요소를 만들어주고 각각의 테이블 헤더와 테이블 바디가 필요했듯이 말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탭 위젯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체적인 태그들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된 겁니다.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 전체적인 탭 요소를 감싸고 있는 RGO 탭이라는 그런 임의의 아이디명을 가진 div를 만들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상단 탭 버튼 역할을 하는 메뉴 요소는 이 리스트를 사용해서 태그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UL 태그는 UL이든 OL이든 상관은 없지만 그 내부에 반드시 li가 존재를 해야 합니다. li 태그를 사용한 탭 버튼이어야만 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리스트 속에는요. 이 a 태그를 사용해 주셔야지 정상적으로 탭 버튼이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탭의 본문 내용을 출력해줄 콘텐트 요소로서는 이 하단의 div 요소를 이용해서 구성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미 눈치 빠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 상단 링크의 주소와 컨텐트 내용을 표시해줄 div id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div id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앞에 샵을 붙여준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줌으로써 상단 탭 메뉴 쪽을 클릭하면 그에 해당하는 링크 값으로 이 하단 콘텐츠 본문을 출력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즉, 이 div의 id는요, 이 상단 링크의 종착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HTML 문서를 꾸며주고 나서 어떤 형식으로 출력되는지 보시면 이러한 형태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탭 위젯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밋밋해 보이죠? 그럼 에디트 플러스로 다시 돌아와서 탭 위젯을 만드는 데 필요한 커스텀 스트리트 내부에 이러한 선택자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RGO 탭이라는 우리가 만들어준 탭 위젯을 모두 감싸는 컨테이너 요소였죠? 바로 이 부분이요. 자, 이러한 선택자에 이렇게 탭스라는 메소드를 붙여 넣어줬습니다. 자, 플러그인 강의에서도 그랬듯이 플러그인의 이름을 이러한 형태로 붙여 넣어주면 자동적으로 그 플러그인이 적용이 돼서 출력이 되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선택자를 지정해 준 다음 이렇게 단지 탭이라는 메소드를 지정을 해 줌으로써 탭 위젯을 아주 간단하고 편리하게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새로 고침해서 보시면 이러한 형태로 탭이 출력되고 있네요. 이렇게 각각의 탭 버튼은 가로로 나란히 설계가 되고 있고요. 이 아래의 탭의 본문 내용 영역은요. 현재 활성화된 패널을 빼고는 다 숨겨지는 형태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탭을 클릭하면 해당 탭의 본문 내용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자, 이러한 형식으로 아주 손쉽게 탭을 구성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 탭에 대한 모든 것은 다 끝났다. 탭을 이렇게 쉽게 만들어줬으면 모두 끝난 게 아니냐?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아닙니다. 플러그인에서 그랬듯이 탭에서도 역시 기본적으로 부여된 그런 환경 설정 옵션을 통해서 탭의 기능들을 스스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에디트 플러스로 돌아왔고요. 돌아옴과 동시에 제가 미리 여러분이 공부하시기 편하도록 탭 환경 설정 옵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환경 설정 옵션들이 있죠. 자, 이 부분은 각자 한 번씩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저는 이 환경 설정 옵션 중에서 몇 가지만 골라서 여러분께 실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이러한 탭 옵션은요. 어디에 지정을 해주면 되느냐? 바로 이 탭 메소드 내부 괄호 안에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 안에 이렇게 중괄호를 사용하셔서 이 내부에다가 옵션을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가장 먼저 이렇게 붙여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Selected라는 옵션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이지가 로드될 때 표시할 요소를 설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Selected 옵션을 설정을 해주었고요. 그 뒤로 콜론 표시를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적용받을 탭의 인덱스 번호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차례대로. 자, 이 자바스크립트에서의 인덱스 번호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시작 숫자가 1이 아니라 0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1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출력이 되는 화면을 보시면 두 번째 탭이 선택되어서 초기 화면으로 지정이 되겠죠? 즉, 이번 예제에서는 페이지가 로딩 됐을 때
이 Selected 옵션으로 인해서 두 번째 탭이 출력되게 해준 부분입니다. 자, 현재 제가 저장을 안 해준 상태고요. 저장을 안 해줬을 때 새로 고침을 하시면 탭 1번이 선택된 상태로 이 초기 상태가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 돌아오셔서 Selected 1이라고 지정해준 부분에서 저장을 하시고 브라우저 확인해서 새로 고침 해보시면 탭 2가 초기 상태로 선택이 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죠. 여러 번 새로 고침을 해보셔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페이지를 처음 로딩할 때 어떠한 탭을 먼저 나타낼지에 대해서 이 Selected 옵션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지정해준 인덱스 번호를 널 값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1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을 널 값으로 고쳐주고요. 새로 고침해서 한번 볼까요? 새로 고침을 한 순간 어떠한 탭도 선택되어 있지 않게 화면에 출력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상태에서 클릭을 했을 때 본문이 표시되는 거 직접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자, 방금 실습한 부분 이렇게 주석 처리를 제가 미리 해주었고요. 잠깐 알려드릴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 저는 이렇게 붙여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값과 이 값은 동일한 값입니다. 여기서는 탭 내부에 이러한 함수를 직접 지정해 줬는데요. 여기에서는 탭 내부에 변수를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수를 위에서 다시 불러와서요. 이 변수에다가 직접 아래에서 주었던 이 함수를 이 부분에서 실행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즉, 형태는 다르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출력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앞으로 이러한 형식으로 코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라고 미리 이렇게 알려드린 부분이고요. 이 부분 똑같이 출력이 되나 안 되나 확인을 해보자면요. 여기서는 옵션으로 Selected 1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페이지를 로딩하고 표시를 한 순간 탭 2번이 선택되어져 있는 게 당연한 출력 결과물이겠죠? 자, 새로 고침 하셨을 때 이러한 형태, 탭 2번이 클릭된 형태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사용된 이러한 변수들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주실 수가 있는 임의의 값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방금까지 실습한 내용 모두 주석 처리를 해주고요. 다음으로는 이 두 번째, 페이지가 로드됐을 때 해당 탭을 사용 불능으로 설정하기 위한 옵션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특정 탭 버튼의 사용을 막기 위해서 줄 수 있는 그런 값인데요. 자, 여기까지는 똑같이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RGO 탭이라는 요소에 탭 메소드를 사용해주고 있고요. 그 안에 내부 변수를 입력해주고 그 변수를 불러오고 있죠. 자, 아까는 이 변수 내부에다가 Selected 옵션을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형식의 옵션을 붙여 넣어 주었는데요. disabled라는 옵션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적용받을 값으로는 인덱스 번호를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아래와 다른 점은 이렇게 괄호가 둘러싸여 있다는 점이고요. disabled로 옵션을 설정해 주었을 때 어떤 형태로 탭이 출력되는가 확인을 해보시면요. 새로 고침 하신 순간 인덱스 1에 해당하는 이 탭 2번이 클릭이 안 되는 사용 불가 요소로 지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만 탭이 사용 가능하게 되었고요. 현재는 탭을 1번, 2번 두 개만 주었는데 이 탭이 3번, 4번, 5번 뭐 여러 개가 있다면 이 부분에서 복수로 지정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즉, 불능 상태로 만들고 싶은 탭 버튼에 인덱스 번호를 쭉 나열해 주시면 되겠죠? 자, 현재는 두 번째 탭에 대해서 불능으로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출력이 되고 있었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탭이 아닌 첫 번째 탭을 불능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인덱스 번호 부분을 0이라고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해보시면 이러한 형태로 지금 출력이 되고 있는데요. 분명히 이 1번 탭에 대해서 불능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이 1번 탭이 현재는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탭 위젯의 기본 옵션으로 인해 우리가 전에 실습했던 Selected 옵션이 0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탭 위젯이 브라우저에 구현될 때 첫 번째 탭에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초기 화면이 출력되도록 그렇게 기본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탭을 기본적으로 표시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먹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콤마 찍은 다음 이렇게 Selected 값을 변경을 해줬어요. 이렇게 옵션 부분에 한 가지 값, 두 가지 값을 각각 복수로 지정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두었고요.
자, 현재 지정된 이 상태 보시면 페이지가 로딩될 때 처음 표시될 요소가 바로 두 번째 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탭에 대해서는 블룸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어떻게 변했나 보시면 새로 붙임한 순간 두 번째 탭이 초기 화면으로서 표시가 되고 이 첫 번째 탭에 대해서는 블룸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 직접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방금까지 진행했던 코드에 대해서는 주석 처리를 해뒀고요. 이번 실습에서는 각각의 탭으로 이동할 때 탭에 대해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현재 제가 붙여 넣어준 이 FX 옵션인데요. 이 아래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같은 형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내부에 옵션 값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fx 값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탭이 열리거나 닫힐 때 어떤 애니메이션 전환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그러한 옵션인데요. 이 fx 옵션의 내부 속성으로는 두 가지 인자 값을 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첫 번째,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두 번째인데요. 이 첫 번째 값은 탭이 바뀔 때 직접적으로 적용될 애니메이션 효과를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나타낼 효과로서 이 오퍼시티를 지정해 주었고요. 이 오퍼시티를 구현하기 위한 값으로는 이 토글 값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토글 값을 사용해 줌으로써 기준 탭의 내용이 점점 사라진 후에 내가 선택해준 새 탭의 내용이 점차 나타나게 그런 방법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현재는 이 부분에 오퍼시티 값을 주었기 때문에 페이지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서서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 두 번째 인자 값으로는요, 듀레이션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듀레이션 값은요, 적용될 애니메이션의 재생 속도를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슬로우 값이 사용되었는데요. 이 슬로우 이외에도 노말, 패스트 등의 키워드를 사용하셔서 속도 값을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좀 더 구체적인 단위로서 지정을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값을 사용해서 구현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적용된 사항들을 확인해 보시면 탭 2번 버튼을 눌렀을 때 서서히 사라지고 서서히 나타나고 탭 1번을 눌렀을 때 서서히 사라지고 다시 서서히 나타나고 이러한 형식으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적용 코드에다가 한 가지 값을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콤마를 찍고 넣을 값을 추가를 해 주었는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전체 부분을 감싸줄 괄호를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이렇게 이 부분을 각각 괄호로 묶어 주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이 괄호 내부에 이렇게 fx 옵션 값을 준 사항과 널 값을 준 사항 두 가지 명령을 준 셈이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이 첫 번째 코드는 탭 버튼을 닫을 때 실행되는 애니메이션 효과입니다. 그리고 콤마 뒤로 준 이 두 번째 코드에 대해서는 새로운 탭의 버튼을 열 때 나타나는 애니메이션 함수입니다. 즉 여기서는 두 번째 값을 널 값으로 설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새 탭을 클릭하게 되면 기존 탭의 내용은 오퍼시티로 서서히 사라지게 되지만 새로운 탭이 열릴 때는 애니메이션 효과가 널 값으로, 즉 애니메이션 효과가 없는 것처럼 실행이 되게 됩니다. 저장해 보시고 적용값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보셨나요? 이 1번 탭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기존 탭의 내용은 서서히 사라지고 새로운 탭의 내용은 빠르게 나타나는 것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에디트 플러스로 돌아왔어요. 여기서 변환 효과를 오퍼시티로 준 값에 대해서 좀 다른 값을 주고 진행사항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저는 하이트 값으로 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실습해 보면 클릭했을 때 뭔가 좀 어설프지만 높이가 변하는 거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하이트 값 대신 위드 값을 줘봤습니다.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뭔가 이번엔 좀 변화가 크죠? 넓이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넓어지는 그런 형태로 페이지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실습할 환경 설정 옵션으로는요.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해놨죠. 콜랩시블이라는 옵션입니다. 자, 탭이 활성화 상태일 때 클릭하면 탭을 숨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로 설명하니까 약간 어려운 감이 있네요. 우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습을 해줄 것이라는 거 대충 숙지를 해두시면 되고요.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백날 테스트만
들여다봐봤자 실습 한 번이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우선 이 스크립트 내부에 탭에 대한 기본 설정을 먼저 해준 상태예요. 자, 이렇게 설정해주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탭으로 구현이 되고 있는 거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우스 포인터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릭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 나타나고요. 클릭이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I자 모양의 마우스 포인터가 출력이 됩니다. 즉, 이 부분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선택된 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클릭이 불가능하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수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 탭 내부에 우선 제가 만들어둔 임의의 메소드를, 임의의 변수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늘 그랬듯이 이렇게 변수에 대한 콜백 함수 불러오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이 콜랩시블 옵션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콜랩시블 옵션을 true 값으로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아까 이 콜랩시블 옵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탭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클릭하면 탭을 숨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어떤 뜻인지 저장을 하시고 새로 고침해서 보시면 확실히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이렇게 클릭하는 건 변하지 않는데 이렇게 탭이 활성화되어 있는 버튼에 대해서도 클릭이 가능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이 탭 1번에 대해서 클릭을 한 번 더 해보면 이러한 형식으로 탭이 접히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클릭했을 땐 열리고 활성화된 탭을 다시 클릭하면 탭을 숨기고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 보시는 콜랩시블 옵션입니다. 콜랩시블 옵션이 이러한 형태로 출력이 되게 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저는 빠르게 다음 실습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에 대해서 미리 주석 처리를 해뒀고요. 다음으로는 이 이벤트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고자 합니다. 탭을 표시하기 위한 이벤트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탭 패널들이 어떠한 이벤트로서 동작을 하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옵션이 바로 이 이벤트 옵션입니다. 자, 위로 돌아와서 저는 이렇게 한 번에 붙여 넣어 주도록 했습니다. RGO 탭에 대해서 탭 메소드를 설정을 해줌으로써 탭의 모양과 그 기능들을 구현을 해주고 있고요. 그 내부에 옵션이라는 변수값을 설정해줬죠. 그리고 상단으로 옵션 변수값을 불러와서 그 옵션 변수의 내부에 이러한 이벤트 옵션을 설정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벤트로서 마우스 오버를 불러오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 확인을 해보시면 새로 고침하셨을 때 이러한 탭이 출력되고 저는 마우스 클릭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렇게 마우스를 왔다 갔다 오버하는 것만으로도 탭이 이동되는 것 여러분도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이 이벤트 값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jQuery 강좌에서 배웠듯이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존재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클릭 값으로 설정을 해주면 이렇게 클릭을 할 때마다 이렇게 탭이 변경이 되게 이게 바로 디폴트 기본값이죠. 그리고 클릭 이외에도 더블 클릭 이벤트를 설정해 준다거나 하시면 새로 고침했을 때 클릭으로는 열리지 않던 게 더블 클릭을 하면 열리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이 더블 클릭을 마우스 업 이벤트로 설정을 해 두겠습니다. 마우스 업 이벤트는 다들 아시겠지만 마우스를 눌렀을 때 감지하는 게 아니라 마우스를 눌렀다 떼주었을 때 상황을 감지하는 그런 이벤트였죠. 이 부분이 여러분이 실습을 해보시면 마우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탭이 변경되지 않는데 마우스를 뗀 순간 2번 탭으로 이동했죠. 이러한 형식으로 여러 가지로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탭 위젯에 대해 여러 가지 환경 설정 옵션을 통해 여러 가지 탭의 모양이나 기능을 조절하고 변경시켜주는 작업을 진행해 봤습니다. 자, 이벤트나 콜랩시블, 그리고 fx, disable, selected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설정 옵션에 대해서 진행을 해 봤는데요. 그 외에도 다른 옵션들이 존재하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 직접 실습을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탭 위젯 내부에서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 외에 탭 위젯 내부에서 설정해 줄 수 있는 이벤트, 그리고 탭 내부에서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메소드들 또한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천천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탭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는요, 환경 설정 옵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실습하면서 알아보았는데요. 환경 설정 옵션 같은 경우에는 탭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처음 로딩될 때 그 형태들을 지정하는 그런 성격을 가졌고요. 이 탭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진 탭 위젯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설정해서 다양한 함수를 추가해주는 등의 그런 동적인 움직임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제가 붙여 넣어준 이 사항들이 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제가 적어둔 이 해당 이벤트가 탭 위젯 내부에서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실행해 줄 수 있는 함수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이벤트가 존재하는데요. 저는 현재 보시는 이 select 이벤트를 사용해서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탭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저는 이러한 코드들을 붙여 넣어 주었는데요. RGO 탭에 대해서 우선 탭 메소드를 통해서 탭 위젯을 구현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 이렇게 중괄호를 사용해 주고 select라는 이벤트를 이렇게 불러오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형식으로 이벤트를 불러올 수 있는지 눈여겨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지금 이 적용해준 이벤트의 구현 방식은 아래 잠깐 내려서 보시면 탭 환경 설정 옵션의 구현 방식과 같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 부분처럼 있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전에 환경 설정 옵션을 지정해준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에도 역시 셀렉터 다음 탭 메소드가 존재하고 그 내부에 중괄호를 사용해주고 이렇게 옵션과 그 옵션의 설정값을 지정해 주었었죠. 자,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셀렉터를 지정해주고 그리고 탭 메소드를 구현한 다음 그 내부에 중괄호를 함께 사용해서 이벤트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이벤트가 감지되었을 때 실행시켜줄 함수로서는 이렇게 변수 지정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제가 변수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변수를 지정해줬다면 그 변수가 적용받을 함수들을 설정해줘야 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길게 붙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래에서 사용된 이 변수를 여기서 다시 불러오고 있고요. 이 변수는 이 값과 같은 내용이죠. 제가 먼저 이 selected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간 것 같은데요. 자, selected는 탭이 선택되었을 때 라고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릭 이벤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RGO 탭에 대해서 이 클릭 이벤트와 같은 기능을 하는 select 이벤트가 감지가 되었을 때 바로 이 부분의 내용들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떠한 내용들이 실행이 되는지 전체적인 그림으로 먼저 살펴보시면요. 이 p 태그를 이 RGO 탭 그리고 UI 탭 랩이라는 요소 내부에서 가장 뒤쪽으로 위치시켜주게 됩니다. 왜냐? 이 append to 함수 때문인데요. 이 append to 함수는 jQuery에서 제가 설명을 했듯이 이 셀렉터로서 지정한 태그를 이 뒤쪽 요소 내부에 포함된 요소들 중에 가장 뒤쪽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그런 셀렉터였습니다. 즉 이 p 태그를 이 RGO 탭 그리고 UI 탭 랩이라는 요소의 가장 마지막 자식 태그로 위치를 이동시켜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잡아주고 p 태그를 출력시키고 이 메소드 체인을 이용해서 fade out 함수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fade out 함수는 점점 사라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였죠. 자, 3초에 걸쳐서 천천히 사라지게 만들어준 다음 나중에 콜백 함수를 다시 불러와서 가장 나중에는 이 p 태그의 요소를 모두 리무브 시켜주는 그런 명령어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말을 좀 어렵게 했는데요. 이 RGO 탭으로서 만들어졌을 때 그 탭 위젯 내부에서 탭이 선택되어졌을 때 이 p 태그를 출력해주고 이 p 태그는 3초의 시간을 거쳐 점차 사라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리무브되는 그런 형태의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p 태그면 p 태그지 무슨 셀렉터가 이렇게 긴가 살펴보시면 이 밑에서 이 지정되는 p 태그의 클래스를 메시지라고 설정을 해준 부분이고요. 이 출력될 p 태그의 그 내부 텍스트 문서는 바로 이렇게 출력이 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자, 문자열과 수식의 결합이죠. 바로 탭과 번이 선택되었습니다 라는 텍스트를 우선 출력되게 해주었고요. 그 내부에 이렇게 수식을 결합해서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이 인덱스로 인해서 클릭된 탭의 인덱스 번호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이 인덱스 번호는 0을 기준으로 시작하는 거 모두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플러스 1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었을 때 인덱스 번호가 0인 것을 선택하면 이 화면상으로는 1번이 선택되었습니다 라고 출력이 되게 되겠고요. 인덱스 번호가 1인 것을 클릭한다면 탭 2번이 선택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문구가 출력이 되겠죠.
자, 그리고 밑에서 클래스는 메시지라고 설정을 해 주었다고 적용을 해 줬는데요. 이렇게 클래스명을 p 태그에 설정을 해 주었으면 이 헤드 내부에도 그런 클래스명이 적용받을 스타일을 지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만큼을 붙여 넣어줬습니다. 메시지라는 클래스명을 가진 요소에 대해서 마진 0, 포지션 값을 이렇게 지정해줘서 위치 값을 지정해주고 있고요. 폰트 사이즈도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력될 p 태그에 대한 설정이 모두 끝났고요. 여기서 지정해준 이 append to 함수와 fade out 함수는 어떻게 구동되는지 다들 아실 거라 믿고 출력된 결과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본 탭 내용에서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이렇게 탭이 구현되게 되고요. 각각의 번호를 클릭하면 자, 이쪽에 보이시죠? 탭 1번을 클릭했을 땐 탭 1번이 선택되었습니다. 탭 2번을 선택하면 탭 2번이 선택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이러한 텍스트가 p태그로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니까 여기서 왜 제가 인덱스 번호에 플러스 1을 해주었는지 이해를 하셨을 텐데요. 지금 이 부분에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괄호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괄호가 없다면 어떤 형식으로 출력이 되는지 살펴보시면 새로 고침하시고 클릭했을 때 11번이 선택되었습니다. 01번이 선택되었습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출력이 되고 있어요. 즉 이렇게 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면 이 플러스 1이라는 걸 문자열로 인식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러스 1을 수식으로 처리를 해주려면 이러한 형식으로 괄호를 쳐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수식과 이 수식을 더한 값이 이쪽으로 출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디트 플러스로 돌아와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사항. 방금 준 탭의 이벤트와 이 하단의 탭 환경 설정 옵션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이벤트, 다른 점을 아시겠나요? 이 탭 환경 설정 옵션에서 사용되는 이벤트는요. 각각의 탭을 선택할 때 어떤 이벤트로서 설정을 해줄 거냐 그런 부분을 지정해주는 옵션이고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충분히 실습을 했었죠. 마우스 오버와 마우스 업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 탭 위젯 내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되는 이러한 탭 이벤트는요. 탭 위젯 내부의 이벤트 발생을 감지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옵션에서의 이벤트 그리고 이러한 탭 이벤트 혼동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이런 탭 이벤트와 탭 환경 설정 옵션을 같은 형식으로 코드가 구현이 되는 거 보셨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지금 셀렉트를 지정해줬고 탭 환경 설정 옵션에서는 셀렉티드라는 옵션이 있었어요. 자, 이 부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셀렉티드라는 옵션이 있었죠. 탭 환경 설정 옵션은 페이지가 로딩될 때 이미 표시가 돼서 나오는 사항들을 설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 과거형인 ed가 붙었다고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옵션 값과 이벤트 값 헷갈리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 select라는 탭 이벤트를 show 이벤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show 이벤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탭이 나타났을 때 이벤트 처리를 해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탭이 보이자마자 이런 함수들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까 우리가 주었던 select 이벤트와 이 출력 결과는 같지만 이 show 함수는 탭이 나타났을 때 함수를 처리해주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저장을 해주고 이 부분에서 새로 고침을 해주자마자 아무것도 탭을 선택해주지 않았는데도 이 부분에 이렇게 문자가 출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새로 고침을 한 순간 이렇게 선택이 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바로 이 새로 고침 한 순간 이 탭 1번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탭을 변경해 보면 탭이 보여질 때마다 이러한 처리가 반복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탭 메소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저는 현재 RGO2 파일이 너무 주석이 길어져서 RGO3 파일로 실습을 진행할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탭 메소드의 종류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탭 메소드는 탭 위젯 내부에서 탭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정의해 줄 수가 있죠. 큰 단락으로 본다면 첫째, 우리는 옵션을 배웠고요. 둘째로 이벤트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지금 배우시는 탭 메소드인데요. 이 메소드의 종류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이제부터 이 메소드에 대한 실습을 진행해 볼 거예요. 가장 먼저 탭을 작동이 가능하게 하고 작동이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설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붙여 넣어줄 소스는 이런 종류의 소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disabled는 탭 메소드의 종류에도 없고 분명히 저번 옵션 메뉴였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현재는 페이지가 로딩될 때 그 두 번째 탭에 대해서 작동 불능으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지정을 해둔 상태입니다. 새로 고침에서 보시면 이러한 형태로 출력이 되게 되겠죠? 자, 옵션 값을 이용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현재 여기서 보시는 이 2번 탭에 대해서 작동을 가능하게 하고 불가능하게 하고 그러한 설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상단 바디 내부에 이렇게 끝에 버튼 2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버튼 2개가 만들어졌는데요. 하나는 사용 가능 버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용 불가능 버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버튼에 대해서 하나하나 코드를 실행시켜 줄 거예요. 자, 가장 먼저 이렇게 unable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요소에 대해서 클릭 이벤트를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unable 아이디를 가진 요소를 찾아보시면 바로 이 부분, 사용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에 대한 내용이죠. 그 버튼이 클릭이 된다면 이러한 형식으로 탭 메소드를 구현해 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탭 메소드는 지금껏 주었던 옵션이나 이벤트 값과는 조금 다른 구현 방식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RGO 탭에 대해서 이러한 메소드를 불러오고 있고 그 메소드 내부에다가 이 탭 메소드를 이렇게 인용보호로 묶어서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콤마를 해주고 이 unable이라는 메소드가 작동하기 원하는 탭의 인덱스 번호를 이렇게 두 번째 인수로 받고 있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것처럼 탭 UI의 모든 메소드는 이러한 형식으로 호출이 되고 있습니다. 호출하려는 메소드의 이름은 인용보호로 묶어서 첫 번째 인수로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 각각 메소드의 속성값을 이렇게 쭉 나열해주면 되는 형식으로 말이죠. 자, 그렇다면 unable이라는 메소드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 보시면 해당 탭에 대해 작동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네요. 즉, 보시면 unable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러한 탭 메소드가 구현이 돼서 인덱스 1번에 해당하는 탭을 작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새로 고침하시고 작동 불능으로 되어 있던 탭 2번을 사용 가능 버튼 누르시자마자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disable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이 사용 불가능 버튼에 대해서도 똑같이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다른 점은 보시면 이 내부에 메소드가 변경이 되었다는 점이죠. 여기서는 enable 메소드를 사용해서 작동이 가능하게 만들어졌고요. 여기에서는 disable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해당 탭에 대해 작동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새로 고침에서 보시면 사용 가능 눌러주시면 탭 2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러한 형태로 출력이 되고요. 그 옆에 사용 불가능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셨을 때에는 이렇게 다시 사용 불가능하게 만들어졌네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이 disable 메소드는요. 이 RGO 2번에 와서 탭 이벤트 보시면 똑같은 이름의 이벤트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탭 이벤트와 이 탭 메소드는 아예 이렇게 적용해주는 적용 방식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탭 내부에 따옴표를 사용해서 disable을 사용해주면 탭 메소드가 되겠고 이러한 탭 메소드 내부에 중괄호를 사용해서 disable을 사용해줬을 때는 이벤트가 되고 이러한 형식으로 구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탭의 작동을 가능하게 하고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다음으로는 새로운 탭을 추가해보고 그리고 기존의 탭을 제거해보는 실습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실습을 위해 이전에 사용해 주었던 이 버튼 2개는 주석 처리를 해두고 이 버튼 없어진 자리에 대신 이렇게 인풋 요소와 버튼 2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탭의 모양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탭 메소드를 지정을 해주고 어떤 형태로 초기 화면이 설정되어 있나 확인을 해보시면 이러한 탭이 구현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이러한 인풋 요소와 버튼 2개가 출력되는 초기 상태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초기 상태 지정 후에 이렇게 add라는 아이디에 대해서 클릭 이벤트를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실행시켜줄 메소드를 이렇게 붙여넣어 주도록 하죠. 이러한 탭 내부 괄호 안쪽에 add라는 메소드를 붙여넣어 주었습니다. 자, add라는 메소드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새 탭을 추가해 줄 수 있는 명령어인데요. 이 add 메소드로는요, 각각 세 가지의 옵션이 설정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추가될 탭의 콘텐트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콤마를 지정하고 이러한 형식으로 붙여넣어 주었는데요. 여기에서 새로 추가된 탭에 불러올 콘텐트 내용으로는 외부의 탭.txt라는 파일, 외부 파일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갈 설정 옵션 값은 새로 추가될 탭 메뉴에 들어갈 문자열을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이 두 가지가 이 add 메소드에 대한 필수 적용 사항이고요. 이 두 가지 적용 사항이 어떻게 화면에 출력되는지 먼저 살펴보시면 자, 새로 고침하시고 탭 추가 버튼을 눌렀을 때 이러한 탭이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하나가 더 생기고
한 번 더 누르면 계속 이렇게 뉴 탭이라는 이름을 가진 탭이 새로 추가가 되고요. 다시 에디트 플러스로 돌아와서 마지막 세 번째 옵션 값을 설정해 주려면 자, 이 뒷부분에 이렇게 콤마를 찍고 1이라는 인덱스 번호를 기재해 주었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옵션은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선택사항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탭이 삽입될 위치를 지정해 줄 수가 있는 요소입니다. 자, 여기서는 현재 1번이라는 인덱스 번호가 출력되고 있으므로 세로 고침에서 본다면 1번이라는 인덱스 번호가 자리하는 이 탭 자리에 뉴 탭이 생기게 되겠죠. 세로 고침하시고 탭 추가를 눌러보시면 새롭게 만들어진 탭이 이 뒤로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인덱스 번호 1번 자리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탭 추가 말고 이제 탭 삭제에 대한 코드를 붙여 넣어 줄 건데요. 현재 이 선택된 이 부분이 제가 붙여 넣어 준 부분입니다. remove라는 아이디를 클릭하면 실행될 처리 함수들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탭 내부에 remove라는 메소드를 추가해주고 있는데요. remove는 탭 버튼을 제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메소드입니다. 자, 우선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인수값에 이러한 수식 대신 그냥 1이라고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정하는 이 첫 번째 설정 값은 제거해주고 싶은 탭의 인덱스 번호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현재는 1이라고 지정을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 고침하시고 여러 가지의 탭을 추가를 미리 해두신 다음에 이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인덱스 번호가 1에 해당하는 탭이 사라지게 됩니다. 삭제하면 하나 더 없어지고요. 자, 한 번 더 누르면 탭 2번까지 삭제가 된 것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에디트 플러스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 1이라고 지정해준 이 부분 이전 값으로 다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직접적인 인덱스 번호를 사용해 주기보다는 이 상단에 인덱스라는 아이디를 가진 이런 인풋 요소 내부에 입력된 값을 가져와서 그 값에 해당하는 인덱스 번호의 탭을 삭제하도록 그렇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인덱스라는 아이디에 입력된 밸류 값을 가져오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는 이 함수는요. 폼 요소들의 값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함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많이 사용될 거니까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이렇게 셀렉터로서 설정된 옵션에 그 내부 밸류 값을 스트링 객체, 즉 문자열 객체로 반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인풋 요소에 2라고 적어주었을 때 이 2라는 밸류 값을 이 부분으로 인해서 문자열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문자열로 가지고 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VAL 메소드가 반환한 데이터는 문자열 형식이므로 이것을 다시 숫자형 데이터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 바로 이 함수입니다. 자, 이 함수는 문자열로 이루어진 객체를 수식으로 변환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아까 이 부분에서 2라고 적힌 데이터 값을 수식으로 변경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직접 삭제될 탭의 인덱스 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그 인덱스 번호에 따라서 알맞은 탭이 삭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부분이 되겠고요. 아까 지정해준 그 부분 어떻게 출력되나 새로 고침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탭 추가로 우선 한 3개 정도의 탭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세 번째 탭, 인덱스 번호로는 2번이죠. 인덱스 번호가 2인 탭에 대해서 탭을 삭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삭제를 누른 순간 2번 탭이 사라졌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역시 한 번 더 사라졌죠. 그리고 삭제를 한 번 더 누르면 이 인덱스 번호가 2번인 탭에 대해서 모두 사라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이 add 메소드와 remove 메소드를 사용해 탭을 추가해보고 제거해보는 그런 실습을 진행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음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값을 조금 변경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 뒤에 붙어있던 add 메소드의 옵션 값을 지워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이렇게 탭 추가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설정해줄 메소드를 하나 더 추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메소드 체인으로 이어주었고요. 여기서는 이 select라는 탭 메소드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 select 메소드에 대해 잠깐 살펴보자면 바로 이 부분이네요.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탭을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즉, 직접 우리가 이렇게 클릭으로 선택하지 않아도 다른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클릭과도 같은 그런 비슷한 기능을 부여하는 메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렇게 지정해 준 부분 아직 저장하기 전이고요. 저장하기 전에는 이 탭 추가 버튼을 눌렀을 때 새로운 탭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생기게 되고요. 탭이 추가가 되건 말건 무조건 탭 1번이 선택된 상태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지정해준 이 부분,
설명하기 전에 먼저 결과물부터 보여드리자면 어떤 점이 다른지 보시겠습니다. 새로 고침해 주셨을 때 탭 추가 버튼을 누르면 셀렉트 되는, 즉 선택되는 탭이 바뀌죠. 새로운 탭을 추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된 탭 요소가 이렇게 옮겨가요. 새로운 탭에 대해서. 자, 이러한 형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게 바로 제가 지정해둔 이 코드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셀렉트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셀렉트 메소드로 사용될 그 첫 번째 설정 값으로는 바로 선택되어질 탭에 인덱스 번호를 입력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번호를 직접적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식을 사용해서 인덱스 번호를 불러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수식 내부에서도 메소드가 한 가지 쓰였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탭 내부에 length라는 메소드가 쓰였네요. 자, length라는 메소드는 확인해 보시면 탭의 개수를 반환하는 그런 메소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탭 개수의 총 개수를 불러온 다음 거기서 마이너스 1을 해주고 있죠. 자, 왜 그러죠? 자, 셀렉트 메소드의 설정 옵션에 그 첫 번째로는 제가 아까 인덱스 번호를 작성을 해주셔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개수는 1, 2, 3, 4, 5, 6이지만 이 탭에 대한 인덱스 번호는 0, 1, 2, 3, 4, 5번이 되기 때문이죠. 즉 1을 빼주셔야지 그에 해당하는 인덱스 번호가 제대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탭 메소드 셀렉트에 대한 것을 추가해 줌으로써 이렇게 새 탭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선택이 되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나는 그냥 이거보다 더 쉽게 만들어주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이 부분 주석 처리를 해주신 다음 이러한 형태로 우선 제가 붙여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인풋과 버튼에 대해 준 ID 값들과 비교해서 이 부분 살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리무브 버튼을 클릭했을 때 0의 인덱스를 가진 탭을 선택하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 add라는 아이디를 가진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인덱스 번호가 1인 탭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준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새로 고침했을 때 탭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2번이 선택되고요. 삭제를 누르시면 탭 1번이 선택되는 이러한 형식으로 자, 이렇게 직접 탭을 선택하지 않아도 이 버튼을 통해서 탭이 선택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셀렉트 메소드까지 함께 배워봤고요. 자, 그 전에 실습했던 내용들은 모두 이렇게 제가 주석 처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탭 위젯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설정만 해주었습니다. 자, 이번에 배워볼 메소드는 아주 간단하게 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로테이트라는 메소드인데요. 로테이트 메소드의 설명을 보시면 활성화된 탭을 자동으로 변경을 해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 로테이트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탭 위젯 내부의 모든 탭 버튼과 콘텐트 패널이 자동으로 차례차례 순환하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따로 탭 버튼을 클릭하지 않아도 모든 탭의 내용들을 자동적으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는 면에서 굉장히 유용하고 흥미로운 기능이기도 한데요. 자, 그렇게 매우 흥미로운 기능이면서 구현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이 메소드 뒤로 메소드 체인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연결을 해줬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된 메소드는 바로 이 로테이트 메소드고요. 로테이트 메소드에서 사용되는 그 첫 번째 설정 값으로는 다음 탭이 나타나기까지의 걸리는 시간을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표시하는 그런 데이터 값입니다. 즉 여기서는 1000으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1초에 한 번씩 다음 탭으로 순환하는 그런 출력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자, 굉장히 간단하게 구현을 해줬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새로 고침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탭이 순환하는 거 보이시죠? 클릭을 해주지 않았는데 자동적으로 탭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에디트 플러스로 돌아와서 제가 다음 실습을 빠르게 진행해 보기 위해 바디 내부에 디스트로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버튼을 하나 만들어 주었고요. 이러한 jQuery 코드를 붙여 넣어준 상태입니다. 자, 이 첫 번째 코드는 탭 위젯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탭 메소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이 바로 이 디스트로이 버튼에 대해서 클릭 이벤트를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사용될 탭 메소드 값으로 디스트로이가 오고 있는데요. 이 디스트로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탭을 완전히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메소드입니다. 현재 보시는 이 디스트로이 메소드는 탭 위젯뿐만 아니라 jQuery UI에 해당하는 모든 위젯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공통 메소드인데요. 자, 이 부분 저장하시고 한번 새로 고침해서 보겠습니다. 자, 탭 위젯 삭제라는 버튼이 있네요. 자, 이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클릭을 한 순간 탭 위젯이 모두 사라지고 순수한 HTML 내용만 남았죠? 즉, 이 디스트로이 메소드를 사용하면 탭 위젯에 관련된 모든 jQuery 코드를 무시하게 되고
삭제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HTML 바디 내부에서 지정해줬던 순수한 HTML 태그들만 남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는 탭 위젯 자체를 삭제시켜버리는 디스트로이 메소드까지 학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디스트로이 메소드에 이어서 옵션이라는 메소드를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자, 내려와서 보시면 옵션 메소드는 속성을 가져오거나 설정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신 이 옵션 메소드는요, 디스트로이 메소드와 똑같이 다른 모든 UI 라이브러리 내부에서 메소드로서 사용할 수 있는 값입니다. 자, 옵션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환경 설정 옵션이 있었죠? 그 옵션 값들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변경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메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다 이름이 옵션이라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헷갈리지 않도록 하나하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하기 전에 jQuery에서 사용되는 메소드의 성격을 잠깐 보자면요. jQuery에서 사용되는 HTML 메소드나 애트리뷰트 메소드를 생각해 보세요. 그 값들은 괄호 내부에 아무 값도 입력해주지 않는다면 해당 밸류 값을 얻어올 수가 있었고요. 그 반면에 괄호 내부에 어떠한 함수를 지정해 주었을 때는 그 해당 값을 특정한 지정 값으로 변경을 시켜줄 수가 있는 그런 두 가지 기능으로서 사용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같은 메소드를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get, 즉 얻어올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기도 하고요. set, 세팅을 해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기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옵션 메소드 같은 경우에서도 인자값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값을 얻어올 수 있는 함수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값을 세팅시켜줄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기본적으로 탭에 구조가 들어가 있고요. 탭이 구현되도록 이렇게 jQuery 코드를 붙여 넣어준 상태예요. 이 부분에다 저는 이번 실습을 진행해주기 위해서 div 아래에 이러한 버튼을 하나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버튼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자, 다시 에디트 플러스로 돌아와서 자, 이 자바스크립트 내부에 이러한 값을 길게 붙여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붙여 넣어준 이 함수는요, 옵션 메소드가 get으로, 즉 얻어오는 값으로 사용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입력을 해 주어야 하느냐에 대한 실습을 알아보기 위해서 진행해주는 값입니다. 자, 이전에 이것과 비슷한 형태의